여러분, 지금 연락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연락하면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아마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연락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저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여자 생기면 어떡해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세요. 불안해서, 초조해서, 가만히 있으면 떠나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내가 다 바뀌겠다. 이번엔 진짜 다르게 잘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변명처럼 밖에 들리지 않아요. 상대의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2주라는 시간이 제외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인지, 이 2주 동안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2주의 시간이 지나면 재회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 보고 나시면 내가 뭘 안 해서 망친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망쳤구나 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재회 상담을 하면서 매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저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이 질문 안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어요. 상대는 이미 다 마음이 식었을 것이다.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3,000건의 상담 사례를 정리하면서 마음이 식어서 이별하기보다 같은 문제로 싸움이 반복돼서 지쳤을 때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될까? 이렇게 관계의 피로도 때문에 이별을 고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 지금 상태로는 미래가 안 보여. 이 말을 우리는 나에 대한 마음이 다 식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나에 대한 마음이 다 식었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판단이 전부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매달리면 이 사람 마음이 돌아올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린 희망적 소통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보내는 신호는 전부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매달렸을 때 돌아왔었잖아. 이번에도 진심으로 내가 잡으면 다시 돌아올 거야. 지금은 단호하지만 내가 매달리면 그러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대를 이해하는 사고가 아니라 나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해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별을 사실상 협박의 수단으로 썼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만하자. 상대가 매달리면 다시 만나고, 늘 자신이 갑인 구조의 연애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셨어요. 난 술자리에 가도 되는데 너는 안 돼. 나는 술자리 가서 연락 안 돼도 되는데 너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이번에도 서운함이 생겨서 사랑을 확인받고자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또 잡겠지? 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상대는 단호했고 연락해도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여성 내담자분의 불안이 터진 거예요. 지금 안 잡으면 진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장문의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상대로 하여금 잘 헤어졌다 라는 합리화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이미 내로남불식 태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일방적인 감정 해소와 불안에서 나온 통제를 오래 견뎠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변하겠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 남성분은 이별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 여성분이 이별 직후에 연락만 안 했어도, 장문의 카톡만 안 보냈어도, 그 집에 찾아가지만 않았어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사실 이런 실패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별을 통보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이성이 감정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전 사례를 예로 들면 마음은 있는데 얘랑 연애하면 나만 더 힘들 거야 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헤어지고 상대에게 매달리면 이성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역시 헤어지길 잘했다. 아직도 변한 게 없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말해도 반성문을 써도 그 말은 설득으로만 들리지 그 사람의 감정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공백이에요. 사람의 감정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별 직후에는 이성이 감정을 눌러두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감정이 치고 올라옵니다. 이 시점이 보통 2주 전후예요. 이때 상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단호했나?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2주 동안 재회를 망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첫 번째,
감정 중심의 연락.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얼마나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그냥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고려한 말이 아닙니다. 아니, 이별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랑 다시 사랑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결국 이런 행동은 이별을 정당하게 만드는 건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괜찮은 척, 성숙한 척 연기하지 마세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잘 헤어진 것 같아.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나 만나느라. 너의 선택을 존중해. 제발 마음에도 없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 번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했던 커플들은 절대 이 행동을 하지 마세요. 상대는 이미 여러분들의 이별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 여유 있는 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불신만 더 키울 뿐이에요. 세 번째, 눈치 보면서 의미 없는 간접 신호는 보내지 마세요. SNS에 의미심장한 프로필글, 프로필 사진 교체, 프로필 뮤직 교체, 우울한 스토리, 이렇게 상대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은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2주 동안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대신 가만히 기다려야 될까요? 이 세 가지를 해보세요. 첫 번째, 상대와의 이별 이유를 정리해보세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시겠어요? 상대는 나와 있을 때 왜 지쳤을까? 어떤 순간에 가장 부담을 느꼈을까? 우리 관계에 있어서 반복되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중요한 건 누가 뭘 얼마나 잘못했냐, 그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한테 마음은 있는데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상대방이랑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불안을 조절하도록 연습해보세요. 2주 동안 가장 힘든 게 이 감정 조절입니다. 진짜 지금이라도 연락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욕구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이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해야 할 건 연락하고 싶을 때 제발 먼저 행동하지 마세요.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면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세 번째, 내가 다시 그 사람이랑 연애할 준비가 되었는가? 점검해보세요. 우리 이 질문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봅시다. 상대가 연락을 늦게 하더라도 감정 폭발을 안 할 수 있는가? 불안할 때 그 사람과 함께 대화로 풀 수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아직 자신이 없다면 지금 연락해서 재회한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재회는 내가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더라도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연락하면 재회가 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재회는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하는 거예요. 재회의 핵심은 언제, 어떻게 연락하느냐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한테 마음은 있는데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뭔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우리에게 반복되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불안을 다스릴 수 있고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때 연락해보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발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빨리 해결된 문제였다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이 또한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냥 불안 반응일 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대는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시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 안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범쌤이었습니다.